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초상권이 있어요? 그 말과 함께 휴대폰 셔터 소리가 3번 울렸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주말 근무가 시작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복합 쇼핑몰 6층, 프라이빗 고객 라운지 안내 데스크. 저는 배지수, 이곳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안내 직원입니다. 주말이라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고 라운지 이용 문의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회원 등급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절차를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20분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3명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명품 브랜드로 전신을 감싼 차림이었습니다. 양옆에 2분은 조금 더 젊어 보였고 가방과 쇼핑백을 대신 들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프라이빗 라운지 이용을 원하십니까? 저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연하죠. 빨리 안내해요. 가운데 계신 분이 턱으로 라운지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목소리 톤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네, 먼저 회원 등급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원 카드나 앱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절차가 많아? 제 설명을 귀찮다는 듯 손으로 휘저으셨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 이런 분이 오시는구나. 죄송하지만 규정상 회원 등급 확인이 필수입니다. VIP 등급 이상만 이용 가능하신 공간이거든요. VIP요? 당연히 VIP죠. 내가 여기서 얼마나 쓰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가방을 뒤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카드 제가 찾아볼까요? 됐어요. 그냥 내 얼굴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매뉴얼에는 이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고객이 불편해 하시더라도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한다.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얼굴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상 회원번호나 카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한테 장난해요? 그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요,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정? 규정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손님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고객께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 웃기네. 여기 매출 순위 1등이 누군지 알아봐요. 내 남편이 누군지 알면 그런 말 못할 텐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 이름을 들먹이는 순간 대화는 끝난 거나 다름없다. 손님, 남편분의 신분과 무관하게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내가 왜 양해를 해야 하는데? 그분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데스크와 제 사이의 거리가 30cm도 안 남았습니다. 손님, 불편하시겠지만 잠시 카드만 확인해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드 없으면 못 들어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내 비서한테 전화해서 확인받으면 되죠? 전화 확인은 안 됩니다. 본인명의 카드나 앱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그분이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좋아요. 그럼 앱 깔아줘요. 지금 당장. 앱은 손님께서 직접 다운로드 하셔야 합니다.
제가 대신 조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귀찮아서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내가 허락하는데 무슨 개인정보예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규정 문제가 아니라 감정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손님, 스토어에서 몰앱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후 로그인 하시면 회원 등급이 바로 나옵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1분? 내가 1분을 왜 써야 해요? 당신이 해줘요.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이 사람 지금 나한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옆에 계시던 두 분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 잠시 앉아서 기다려주시면. 진정? 내가 왜 진정을 해요? 당신 때문에 화난 거잖아요. 그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 세대가 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다. 기록은 남는다. 손님, 큰 소리 내지 않으셔도 충분히 들립니다. 침착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침착. 지금 나보고 침착하래요? 당신이 규정 운운하면서 손님 무시하는데? 무시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게 정상이에요? 다른 백화점은 얼굴만 봐도 알아보던데.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위해 이 절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정? 웃기지 마요. 돈 많이 쓰는 사람한테 편하게 해주는 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대화는 끝까지 평행선일 거라고. 손님, 동반 입장 인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VIP 등급은 본인 포함 최대 2인까지 가능합니다. 뭐? 2인? 우리 셋인데? 네, 그래서 한 분은 라운지 밖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지금 장난해요? 그분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규정입니다. 규정, 규정, 규정. 그 규정 누가 만들었어요? 회사 방침입니다. 회사 방침? 그럼 회사 사장 데려와 봐요. 내가 직접 얘기할 테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또 불가능? 당신 입에서 불가능 말고 다른 말은 없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보태면 감정 싸움이 될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야, 지금 나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손님께서 규정을 이해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해? 내가 왜 이런 황당한 규정을 이해해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고 회색 작업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가슴 명찰에는 시설관리 차명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라운지 입구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저와 그 손님의 대치 상황을 보셨을 텐데 아무 말 없이 구석 테이블 근처에서 멈춰 섰습니다. 수첩을 꺼내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설 점검 나오셨나 보다. 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원 확인과 동반 인원 조정이 필요합니다. 동반 인원 조정? 그럼 내가 누굴 내보내요? 둘 다 내 사람들인데. 그건 손님께서 선택하실 사항입니다. 선택. 당신이 나보고 선택하래요? 그분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네. 진짜 끝까지 가보자는 거네요. 규정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규정. 좋아요. 그 규정. 내가 오늘 다 뒤집어 놓을 테니까 두고 봐요.
그분은 휴대폰을 들어 저를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손님, 직원 촬영하면 안 돼요? 이것도 규정? 개인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웃기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초상권이 있어요? 셔터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제 얼굴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록해둬야 한다. 저는 데스크 아래 비치된 상황일지를 꺼내 시간을 적었습니다. 1531 고객 신원 미확인 동반 인원 초과 직원 무단 촬영. 그분은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름 뭐예요? 명찰에 적혀 있습니다. 명찰? 안 보여요. 크게 말해봐요. 배지수입니다. 배지수. 좋아요. 오늘 당신 이름 절대 안 잊을 거예요. 그 말과 함께 그분은 돌아서서 옆 사람들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3사람은 라운지 입구에서 5m쯤 떨어진 소파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마치 다음 수를 고민하는 것처럼. 저는 그 시선을 느끼며 상황일지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1535 고객 라운지 입구 인근 대기 중 지속적 주시 상태.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설 점검 직원 차명국 씨는 여전히 구석에 서서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잠깐 저와 마주쳤습니다. 무표정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다 보고 있겠지. 저는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다음 손님이 곧 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사람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40분. 제 근무는 이제 겨우 4시간째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무언가 단단히 꼬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그 3사람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구나. 그때 가운데 앉은 그분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 2사람도 함께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데스크까지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3m, 2m, 1m.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도와준다고요? 지금까지 도움 하나 안 받았는데? 그분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규정 안내는 도움의 일부입니다. 규정 안내? 그게 도움이에요? 손님 쫓아내는 게 도움이라고요? 쫓아낸 게 아니라 절차를 설명드린 겁니다. 절차, 규정. 그 말밖에 모르네. 그분은 데스크에 손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신, 여기서 월급 얼마 받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업무 관련 없어요? 아주 관련 있는데. 내가 쓰는 돈이 당신 월급 몇 년 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작됐구나. 돈 얘기. 손님께서 얼마를 쓰시든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한 달에 몇천 쓰는 사람이랑 몇억 쓰는 사람이 똑같이 대우받는 게 말이 돼요? 네, 저희 회사 방침이 그렇습니다. 회사 방침? 그럼 회사가 미친 거네요. 그분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2사람도 어색하게 따라 웃었습니다. 손님, 불편하시겠지만 저희는 이 방침을 바꿀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 그럼 권한 있는 사람 불러요. 지금 당장. 책임 매니저는 현재 타층 순찰 중입니다.
그럼 전화해요. 급한 상황이 아니면 호출이 어렵습니다. 급한 상황 아니에요? 지금 손님이 이렇게 불쾌해 하는데 매니저가 와도 같은 답변을 드릴 겁니다. 같은 답변? 그럼 뭐하러 불러요? 그래서 안 부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 가지고 놀아요? 아니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 무시하잖아요. 무시가 아니라 규정입니다. 규정, 규정. 그 규정 누가 만들었냐고요?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 몇 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님, 목소리 낮춰주시겠습니까? 왜요? 시끄러워요. 다른 손님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손님? 지금 나도 손님인데 내 불편은 상관없어요? 손님의 불편은 이해하지만 규정을 바꿀 순 없습니다. 이해? 이해한다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분은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요. 내 남편. 화면에는 한 남성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무표정한 얼굴. 누구냐고요? 그룹 계열사 사장이에요. 알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못 알아듣겠어요? 그룹. 이 쇼핑몰 운영하는 회사 아는 거 맞죠? 네. 그럼 알겠네요. 내 남편이 누군지. 그분은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하는지 알라는 거예요. 손님께서 누구시든 저는 제 업무를 하는 것뿐입니다. 업무. 손님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업무예요? 규정을 지키는 게 업무입니다. 규정, 규정, 규정. 당신 머릿속엔 규정밖에 없어요? 그분은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진정? 내가 왜 진정해요? 당신 때문에 화났는데. 제가 규정을 설명드린 것뿐입니다. 설명? 그게 설명이에요? 거절이지. 그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제 주변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의도적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려는 거다. 손님,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왜요? 당신이 부끄러워요?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됩니다. 피해? 나도 피해받고 있는데. 어떤 피해를 받으셨습니까? 당신한테 무시당하는 게 피해 아니에요? 무시한 적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무시했잖아요. 그분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카메라를 켰습니다. 손님, 촬영하면 안 돼요? 증거 남기는 건데. 동의 없는 촬영은 불법입니다. 불법. 손님 무시하는 게 합법이에요? 셔터 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5번. 제 얼굴, 명찰, 데스크, 모니터까지 찍었습니다. 손님, 그만하십시오. 왜요? 당신 얼굴 못 찍게 되어 있어요? 초상권 침해입니다. 초상권? 당신한테 그런 게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손님,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손님 대해요? 규정을 지키는 게 잘못입니까? 규정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인권을 무시하십니까? 인권? 웃기네.
당신이 무슨 인권을 주장해요? 그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말 없네요. 할 말 없어요? 그래요. 할 말 없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게 당신 주제에 맞는 거예요. 주제.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제라는 말을 쓰는구나. 사람한테. 저는 데스크 아래 상황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1552 고객, 직원 월급 언급 배우자 직함 과시 반복 촬영 인격 모독 발언.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뭐해요? 뭐 적어요? 그분이 데스크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업무 기록입니다. 업무 기록? 뭘 적는데? 손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 그거 내동에 받았어요? 업무 기록에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긴 뭐가 없어요. 지금 당장 지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또 불가능? 당신 입에서 가능한 게 뭐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기록을 마저 작성했습니다. 그분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적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한 통하면 당신 끝이에요. 믿기지 않아요? 진짜 한번 해볼까요? 그분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여보세요. 나야. 지금 몰 6층인데 여기 직원이 손님 무시하는 거 봤어?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응, 배지수라는 애. 명찰 달고 있어. 사진 찍어서 보낼게. 그분은 제 쪽으로 카메라를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엔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보이지? 이 사람이 나한테 규정 어쩌고 하면서 라운지 못 들어가게 했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다. 응,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줘. 고마워.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어때요? 무서워요? 말 없네요. 겁먹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표정 보니까 겁나 보이던데. 저는 그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손님, 협박은 범죄입니다. 협박. 내가 언제 협박했어요? 방금 전화 내용이 협박 아닙니까? 그게 협박이에요? 그냥 남편한테 상황 설명한 건데. 스피커폰으로 제 앞에서 하신 건 의도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의도? 당신이 알아서 겁먹은 거지. 내가 뭐 한 거 없는데요. 그분은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손님, 그 통화 내용도 기록하겠습니다. 기록? 마음대로 해요. 어차피 당신 기록 따위 아무 소용 없을 테니까. 당신 알아요? 이 쇼핑몰이 누구 거예요? 회사 소유입니다. 회사? 그 회사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내 남편 윗사람이에요. 내 남편도 사장인데 그 위에 회장이 있어요. 알겠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손님,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규정? 그 규정, 내일이면 바뀔 수도 있어요. 당신도 바뀔 수 있고. 그 말과 함께 그분은 다시 소파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저를 지켜봤습니다. 마치 다음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저는 상황일지에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1605 고객, 배우자 통해 압박 시도 직원 교체 암시 지속적 감시.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시설 점검 직원 차명국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구석에 서서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펜을 쥔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적는 걸까? 5분쯤 더 지났을까요? 그분은 여전히 소파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노려보면서 옆에 있던 두 사람은 어색하게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면 좋을 텐데.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그분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데스크 쪽이 아니라 라운지 입구 옆 음료 코너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무료로 제공되는 생수와 커피 머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종이컵을 하나 집어 커피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시간을 끌고 있는 것처럼. 커피가 컵에 반쯤 차올랐을 때 그분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또 시작되는구나. 커피를 다 받은 그분은 컵을 들고 다시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느긋했습니다. 급할 것 없다는 듯. 손님, 음료는 라운지 안에서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규정을 다시 한번 안내했습니다. 라운지 안? 나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버려요? 다시 제자리에 놓으시면 됩니다. 귀찮은데요? 그분은 컵을 든 채로 데스크 바로 앞에 섰습니다. 거리가 1미터도 안 됐습니다. 손님, 불편하시겠지만. 불편? 당연히 불편하죠. 당신 때문에. 그 말과 함께 그분은 들고 있던 컵을 데스크 위에 놓았습니다. 아니,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컵이 기울어지며 커피가 튀었습니다. 데스크 위로, 서류 위로, 키보드 위로. 아! 저는 반사적으로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절반은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그분의 목소리엔 미안함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님. 왜요? 실수했는데. 실수도 못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게 이 사람이 원하는 거니까. 휴지 좀 줘요. 치워야죠. 그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데스크 서랍에서 휴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분은 휴지를 받아들곤 그냥 데스크 위에 던졌습니다. 여기 있어요. 치워요. 제가요? 당연하죠. 당신 자리잖아요. 손님께서 엎지르신 건데요. 실수라니까요. 실수는 누가 치워요? 당연히 여기 직원이 치우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고의다. 명백한 고의다. 저는 휴지를 집어들고 천천히 데스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얼룩이 키보드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이미 구겨지고 젖어서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빨리 치워요. 더러우니까. 그분이 재촉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만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바닥에도 떨어졌네요. 거기도 치워야죠. 그분이 데스크 아래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닥을 보니 정말 커피 몇 방울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치우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등 뒤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어깨가 앞으로 밀렸습니다. 균형을 잃고 데스크에 손을 짚었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지나가려다가 실수로.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분이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서 있었습니다. 명백했습니다. 가방으로 제 어깨를 친 겁니다. 손님, 방금 뭐예요? 지나가다가 부딪혔는데. 좁아서 그래요, 여기가. 좁지 않습니다. 충분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요? 근데 부딪혔는데요. 제가 느낀 건데 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폭행이다. 명백한 폭행이다. 저는 어깨를 쓸었습니다.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지금 하신 행동은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 실수로 부딪힌 게 폭행이에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의도? 증거 있어요? 그분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CCTV가 이 각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CCTV에 다 찍혔습니다. CCTV. 그래서요? 그거 보면 뭐가 나와요? 내가 지나가다 실수로 부딪힌 거밖에 안 나올 텐데. 각도가 명확합니다. 각도가 명확하긴 뭐가 명확해요. 실수는 실수예요. 그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손님, 사과하십시오. 사과? 내가 왜요? 제 어깨를 쳤으니까요. 쳤다는 증거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요? 저는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아픕니다. 아프다고 다 폭행이에요? 그럼 당신도 나한테 폭행했네요. 제가 언제요? 기분 나쁘게 해서. 내 마음 아프거든요. 그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과장되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두 사람이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재미있어 하고 있구나. 손님,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 누가 장난쳐요? 진지한데요. 진지하면 사과하십시오. 사과는 무슨? 당신이 나한테 사과해요. 제가요? 당연하죠. 처음부터 끝까지나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게 다 당신 잘못이잖아요. 그분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손님, 저는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규정. 그 규정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또 쳐다봤습니다. 손님, 조용히. 조용? 왜 내가 조용히 해야 해요? 억울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억울하신 게 뭡니까? 억울한 게 뭐냐고요? 당신 같은 말단한테 무시당한 게 억울하죠. 말단. 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손님,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사람한테 이래요? 규정 타령하면서 손님 쫓아내는 게 사람 할 짓이에요? 쫓아낸 게 아닙니다. 쫓아냈죠. 나 여기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절차를 안내했을 뿐입니다. 절차?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회사 규정입니다. 회사 규정이 틀릴 수도 있죠.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판단? 당신은 판단도 못해요? 그럼 뭐 해요? 규정을 지킵니다. 규정만 지키면 돼요? 손님 기분은 상관없고 기분과 규정은 별개입니다. 별개. 웃기네.
손님이 기분 나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은 다시 데스크에 손을 짚었습니다. 얼굴이 제 얼굴에서 30cm도 안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손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왜요?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업무 방해입니다. 업무 방해? 손님이 다가오는 게 업무 방해예요? 적정 거리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적정 거리? 그게 몇 센티미터예요? 그분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코앞이었습니다. 손님, 왜요? 이것도 규정 위반이에요? 네. 규정, 규정, 규정. 당신 머릿속엔 규정밖에 없냐고요. 그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바람에 침이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아야 한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것 봐요. 눈 감았어요? 겁나요? 아니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표정 보니까 겁나는 것 같은데.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눈 떠봐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때요? 내 눈 보이죠? 이 눈 잘 기억해둬요. 당신 인생 끝장낼 눈이니까. 끝장.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님, 협박입니다. 협박.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협박이에요? 충분히 협박입니다. 그래요? 그럼 신고해요. 경찰한테. 왜 말이 없어요? 못해요? 그분은 비웃었습니다. 못하죠. 당신 같은 말단이 감히 나한테 어떻게 해요? 말단. 세 번째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황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1618 고객. 의도적으로 음료 엎지름 가방으로 직원 어깨 가격 폭언 지속 협박성 발언.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또 적네요. 쓸데없는 짓 그만해요. 업무입니다. 업무. 그거 적어봤자 소용없어요. 제 판단입니다. 판단? 당신이 뭘 판단해요? 그분은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직원이 손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다 찍을 거예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손님, 그만하십시오. 왜요? 찍으면 안 돼요? 초상권 침해입니다. 초상권? 손님 무시하는 직원이 무슨 초상권이에요? 셔터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계속 저를 따라왔습니다. 도망가지 마요. 똑바로 봐요. 손님, 촬영 중단하십시오. 싫은데요? 증거 남기는 건데 왜 중단해요?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법적 조치? 해봐요. 당신이 이길 것 같아요? 그분은 웃으며 촬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겨우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다 찍었어요. 이거 SNS에 올릴까요? 아니면 회사 홈페이지에 올릴까요? 말 없네요. 겁나죠? 당연히 겁나야죠. 그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대신 내일 보자고요. 그 말과 함께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가고 닫혔습니다. 그제야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아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울면 안 된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저는 상황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1625 고객 퇴장 협박 및 명예훼손 우려 발언 재방문 예고. 그리고 펜을 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시설 점검 직원 차명국 씨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수첩을 덮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퇴근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 책임 매니저 윤소연 씨가 저를 불렀으니까요. 지수 씨, 잠깐 사무실로 올라올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네,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데스크를 정리하고 7층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어깨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흔적이 없으면 믿어줄까? 사무실 문을 열자 윤소연 매니저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앉아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6층에서 무슨 일 있었죠? 네. 상황일지에 다 기록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일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윤소연 매니저는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네. CCTV 확인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권한이 없어서요. 그럼 증거는요? 상황일지와 제 증언뿐입니다. 윤소연 매니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지수 씨, 솔직히 말할게요. 네. 이거 힘들 것 같아요. 무엇이요? 고객 신원 확인했어요. 노경희 씨. 그룹 계열사 사장 부인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윤소연 매니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규정이니까요. 규정? 지수 씨, 규정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죠. 현실이요? 네. 저 사람이 누군지 알면서 왜 그렇게까지 버텼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매니저님, 제가 잘못했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죠?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었잖아요. 유연하게요? 네. 예를 들어 특별히 한 번만 눈 감아준다든지. 저는 윤소연 매니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다음엔요? 또 눈 감아줘요? 그 다음엔요? 규정은 언제 지켜요? 윤소연 매니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매니저님도 아시잖아요. 한 번 무너지면 끝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지수 씨. 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 사람한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봐야죠. 해봐야죠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 남편이 누군데요? 남편이 누구든 잘못은 잘못입니다. 잘못? 회사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럼 회사가 틀린 거죠. 지수 씨. 윤소연 매니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무 순진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게요? 힘 있는 사람 말이 다 맞게 돼요? 지수 씨, 진정해요.
저 진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님, 저 오늘 맞았어요. 뭐? 가방으로 어깨 맞았어요. 일부러요. 윤소연 매니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확실해요? 네. CCTV 보시면 나올 겁니다. CCTV. 윤소연 매니저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근데 지수 씨. 네. 만약에 회사가 이 건을 덮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덮으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큰 고객이니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쪽으로 기울고 있구나. 그럼 저는 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노동청이든 법적 대응이든. 지수 씨, 그러다간 당신만 다쳐요. 이미 다쳤는걸요. 저는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윤소연 매니저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매니저님, CCTV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게 제 증거니까요. 알았어요.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 씨. 문 앞에서 윤소연 매니저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조심해요. 이 싸움, 생각보다 클 수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사는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다. 이미 느껴진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계속 아팠고 머릿속엔 오늘 일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초상권이 있어요? 말다는 말단답게. 내일 보자고요. 그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발언 내용, 목격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었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A사 용지 5장 분량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무기다. 기록이 내 무기다. 파일을 저장하고 백업도 3군데에 해뒀습니다.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소연 매니저였습니다. 지수 씨, CCTV 확인했어요. 네, 어떻게 나왔나요? 다 나왔어요. 음료 엎지르는 것도, 가방으로 치는 것도. 그럼. 근데 지수 씨. 윤소연 매니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위에서 이 건을 고객 불만으로 처리하래요. 고객 불만이요? 네.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그냥 서비스 불만족 건으로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렇게 나오는구나. 매니저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위에서 내려온 지시예요. 누구 지시요? 본부장님이요. 본부장님이 왜요? 그쪽에서 압박이 들어왔대요. 어제 노경희 씨 남편한테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사과문 쓰래요. 사과문요? 네. 고객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한 사과문이요. 제가 왜 사과를요? 지수 씨, 저도 억울한 거 알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 그럼 제 입장은요? 윤소연 매니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매니저님, 저 사과 안 합니다. 지수 씨, 그러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이익이요? 무슨 불이익이요? 인사조치라든지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진 아니겠지만, 확실하지 않으시면서 왜 겁을 주세요? 겁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윤소연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 씨, 제발. 이번 한 번만 참아요.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하고 넘어가요. 안 됩니다. 왜요?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요? 고집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 지키다가 당신 인생 망가지면 어떡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망가진다? 그게 더 무서운 건가? 매니저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요? 만약 매니저님이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윤소연 매니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럼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틀린 사람한테 사과는 안 한다는 거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출근길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6층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데스크 위엔 어제 제가 정리해둔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커피 얼룩이 남은 키보드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제 마지막 줄 아래에 새로운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길 오전 830회사 사건을 고객 불만으로 축소 처리 시도 직원에게 사과문 요구 거부 의사 전달. 펜을 놓는 순간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설 점검 직원 차명국 씨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회색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분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힘드셨죠? 네. 다 봤습니다. 네. 어제 상황.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네. 시설 점검 중이셨죠. 점검도 했지만 다른 것도 봤습니다. 다른 것이요? 차명국 씨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제 그 수첩이었습니다. 여기다 기록했어요. 수첩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시간, 장소, 행동, 발언 내용. 제 상황일지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왜? 이걸 적으신 거예요?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필요하다니요? 증거요. 당신 혼자만 기록하면 믿지 않을 테니까. 저는 차명국 씨를 다시 봤습니다. 어제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심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도움이라기보단 옳은 일이니까요. 옳은 일이요? 네. 잘못된 걸 봤으면 바로 잡아야죠. 차명국 씨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불이익 받으실 수도. 괜찮습니다. 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 말과 함께 차명국 씨는 다시 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첩을 펴고 뭔가를 또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엔 아직 이런 사람도 있구나. 조금 힘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상황일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845 목격자 차명국 증언 의사 확인 독립적 기록 존재 확인. 펜을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제대로 시작이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3번의 면담을 받았습니다. 본부장, 인사팀, 그리고 법무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건 크게 만들 필요 없어요. 고객과의 마찰은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저는 3번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하나요?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반응도 같았습니다. 한숨, 침묵, 그리고 실망한 표정.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는 나를 지킬 생각이 없구나. 일주일째 되는 날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전 직원 비상 소집 공지가 떴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본사 대회의실 집합.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래?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도 궁금했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나 때문인가? 오후 5시.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층 직원들이 다 모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사회를 맡은 총무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 그룹 이사회 의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이사회 의장?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런 높으신 분이 직접 온다고. 의장님 입장하십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에 정돈된 헤어스타일.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설마. 차명국 씨였습니다. 일주일 전 시설 점검 직원으로 봤던 그 사람. 제 기록을 보고 증인이 되겠다고 했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은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룹 이사회 의장 차명국입니다. 그 목소리. 낮고 차분한 익숙한 목소리.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급하게 부른 이유는 중요한 안건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명국 의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저는 이 쇼핑몰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시설 관리 외주 직원으로 위장해서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장? 왜 그랬냐고요? 현장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로만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다릅니다. 차명국 의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한 고객이 우리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는 모습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직원은 규정을 지켰을 뿐입니다. 고객에게 예의를 갖추고 절차를 설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고객은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직원을 모욕했습니다.
차명국 의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작성한 기록입니다. 시간, 장소, 발언 내용, 행동 하나하나 전부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직원이 작성한 상황일지입니다. 또 다른 파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기록은 거의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현장에서 같은 사건을 목격했으니까요. 차명국 의장은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십니까? 회사는 이것을 고객 불만 건으로 축소하려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사과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의 모습입니까? 차명국 의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직원을 지키지 못하는 회사가 무슨 명분으로 고객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고객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고객 서비스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차명국 의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우리 회사는 더 이상 이런 일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스크린을 켰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노경혜 씨가 음료를 엎지르는 장면. 가방으로 제 어깨를 밀치는 장면. 휴대폰으로 저를 촬영하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폭행과 협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차명국 의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해당 고객 노경희 씨의 모든 회원 자격을 영구 박탈합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둘째, 법적 조치를 진행합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셋째, 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합니다. 본부장과 몇몇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넷째, 직원 보호 규정을 전면 재정비합니다. 고객의 폭언, 폭행, 협박에 대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차명국 의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직원 배지수 씨.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지? 왜 나를?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명국 의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규정을 지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혼자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분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 회사가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배지수 씨에게 감사패와 함께 특별 포상을 수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상패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싫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차명국 의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배지수 씨. 네, 의장님. 미안합니다. 진작 나서지 못해서요. 아니요, 충분히 도와주셨습니다. 일주일은 길었죠? 네, 솔직히요. 차명국 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이사회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대로 하려면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이해합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회사가 당신 편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비로소 안심이 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다음 날 소식이 들렸습니다. 노경혜 씨가 정식으로 사과문을 보내왔다고. 남편도 회사에 연락해 사과했다고. 하지만 법적 조치는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당연하죠. 윤소연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사과한다고 폭행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분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지수 씨, 미안해요. 그때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매니저님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어려웠죠. 근데 그게 변명은 안 되잖아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윤소연 매니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회사가 바뀌었어요. 일주일 후 새로운 규정이 공지됐습니다. 직원 보호 및 부당 대우 대응 지침. 고객의 폭언, 폭행, 협박 발생 시 즉시 상급자 보고. CCTV 자료 즉시 확보 및 보존.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우선 시행. 법적 대응 시 회사가 전면 지원. 사건 축소 및 은폐 시도 시 관계자 징계. 공지문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바뀌는구나.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라운지 데스크에서 근무하던 중 한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배지수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백화점에서 일하는데요. 당신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이제 우리도 목소리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차명국 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처럼 원칙을 지키는 직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어깨도 이제 아프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잘 견뎠다. 상황일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건 종결 규정 개정 완료 회사 시스템 변화 확인. 그리고 일지를 덮었습니다. 이제 이 일은 정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가는 시작. 직원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시작.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규정을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회사도 나와 함께 있으니까.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제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원칙을 세우고 옳은 일을 하는 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압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